논증하고 토론하기. 없으면 손 드세요. 복사해놨지롱. 논증하고 토론하기. 선생님 토론이랑 뭐가 다르지? 토의랑 토론이랑 차이점 얘기하셨어요? 존나 중요하거든요. 이거 얘기를 하셨으면 아마 뭐 한 문제 정도는 출제하지 않았습니까? 토론은 경쟁적 말하기, 토의는 협력적 말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민준이 한번 일어나 볼까? 152페이지. 그리고 필수 쟁점이랑 논제 유형이 이상한 거 찾으라고 아마 시험 문제에서 낼 겁니다. 논제 유형이 이상한 거. 152페이지에 또 하나 한눈에 보기부터 들어가 볼까요? 필수 쟁점에 담겨져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성, 그리고 해결 방안과 실행 가능성, 그리고 문제 해결에서의 초과한 이익 세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해요. 쪽수는 152쪽 하단원이 있는 파란색 책을 준비해 주세요. 어떡하지? 준혁이 잡아서 준혁이 이제 절로 가. 준혁가 들어왔으니까. 오케이. 자, 힘내보자. 핵심만 딱 짚어줄게. 알았지? 필수 그거 152페이지에 필수 쟁점에다가 줄. 그래서 그 필수 쟁점에 토론의 논증, 내가 주장하는 논증에는 주장 이유랑 근거가 담겨야 돼. 세 가지. 주장에다가 동그라미, 이유에다가 동그라미, 근거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을 해서 지금부터 우리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를 외워야 돼.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에다가 절차는 안 나오더라도 이건 보험이야. 무조건 외우고 가야 돼. 알았지? 무조건 절차 외워야 돼. 그리고 배운 내용 빌집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네. 토론에서 반론을 고려해서 사단한 논증을 구성을 하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자. 153페이지 계속 이어갈게. 토론에서 논제와 쟁점과 논증이란 무엇인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가지고 짧게 보려고. 논제에다가 동그라미 토론의 주제지. 근데 여기에 뭐고? 에어컨 틀까? 논제에다가 동그라미 얘가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거 할까 말까? 정책 논제 적어주시면 이거 할까 말까? 논제 밑에다가 뭐라고 적는다? 할까 말까의 정책 논제. 이거 옳은가 아닌가에서의 뭐다? 가치 논제. 이거 기냐 아니냐의 뭐다? 쌤 목소리 왜 이러냐? 이거 옳으냐 아니냐의 사실 논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논제 이거 똑같은 거 물어보는 문제가 분명히 시험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문에서는 가치인지 사실인지 그리고 정책 논제인지를 판단하고 그것과 동일한 거 찾아라. 혹은 논제의 종류를 분류해라. 시험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논제를 딱 보시고 사실 논제가 뭐라고 사실 논제는 화성의 생명체가 산다. 진짜 사는지 안 사는지 팩트 확인하러 가야 돼. 진실 혹은 거짓. 그러니까 참거짓이 따져지는 거. 오케이? 참거짓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아니라. 오케이? 그리고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이러면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쪽이 나뉘어지지. 그런 건 가치 논제. 이거 할까 말까? 이 행동을 할까 말까? 정책 논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마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총정리 때 이런 것들은 쌤한테 좀 필기를 보여주시면 필기 바탕으로 핵심을 찍어주세요. 밑에 있었네. 민망하네. 사실 논제는 진리를 다뤄라. 진리에다가 밑줄 그시고 가치 논제는 가치관이야. 하얀 거짓말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거 가치. 그리고 정책은 뭐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 하냐 마냐.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거 한번 해볼까 말까 이런 거요. 뭐라고? 진위는 있잖아. 이게 이것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걸 주장하는 거에서 화성의 생명체가 산다는 거에 대한 근거도 얘기하는데 그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도 반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생명체 신적이 아니라는 거에서. 오케이? 계속 갑니다. 그리고 쟁점에서 토론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치열하게 맞대결해라. 맞대결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래서 무슨 말하기게 분서체로 적어주시죠. 경쟁적 말하기. 토론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경쟁하는 말하기입니다. 경쟁적 말하기. 토의는 뭘까요? 토의하기라고 하면 다 같이 협력하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여행 가는데? 시험 다 끝나고 나서 5월에 장소 정해졌어? 영덕. 포항의 영덕. 그래? 형들은 해외 가는데 여러분들도 해외 가는 줄 알았어? 그건 수학여행이라서 포항
그 다리만 무서운 거 그런 거. 그런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토입니다. 토입.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말하기는 토입니다. 필수 쟁점은 토론을 할 때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교과서 별표 꼭 중요해. 필수 쟁점에서 꼭 다뤄야 되는 거. 내가 주장할 때 찬성 측이라면 야, 이 문제 진짜 심각해. 이거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얘기하는 이 정책이 반드시 해결 방안이 되어줄 거야. 실행 가능성의 해결 방안이야 라는 걸 주장하고, 세 번째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정책이 효과나 이익이 이만큼이야 라는 걸로. 그럼 반대 측은 뭐라고 할까? 아, 이거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네가 말하는 그 정책 실행 가능성이 떨어져. 해결 방안도 못 돼. 그리고 세 번째 뭐다? 효과나 이익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부작용이 더 커.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필수 쟁점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토론의 논증에서 주장은 상대 측이 수용하기를 바라는 의견이나 결론이 주장. 내 주장 펼치는 거. 그리고 이유는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각. 근거는 뭐다? 객관적인 뒷받침의 자료들. 논제를 몇 필수 쟁점 세 가지로 구성을 해서 진행한 토론 내용을 살펴보고, 모든 별로 토론 논제를 선택해서 반대 신문식 토론을 펼쳐야 돼. 반대 신문식 토론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넘어가서 갑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 높여야 되는데, 아, 본문 내용은 안 읽어도 되겠나? 그 대신 같이 정리되어 있는 거 꼼꼼하게 볼 테니까 본문 내용 정확히 잘 읽으시고 교사용 지도서 진짜 접속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읽는 순간 그리워주는 사람 되어버려가지고 이제 졸기 시작할까봐 핵심은 지킬 거야. 자,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에서 전쟁,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난민과 관련한 상황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OECD 국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 어떤지 한번 알아보자고 해. 그러면 얘들아,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제목 위에다가 좀 적고 갈까? 이거 찬성 측이야, 반대 측이야? 토론의 문제는 찬성 측의 입장으로 정해질까, 반대 측의 입장으로 정해질까? 옆에다 적겠습니다. 찬성 측. 토론의 논제의 조건은요, 찬성 측의 주장으로서 의무문일까요? 평서문일까요? 감탄문일까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할까? 이러면 안 됩니다. 높여야 한다라는 확신의 찬성 측의 주장으로 평서의 긍정문이어야 돼요. 이거 높여야 한다라는 평서 긍정문이라고 썼죠. 평서의 긍정문. 찬성 측. 왜 그러면 토론의 문제는 항상 찬성 측의 입장에서 평서형의 긍정문을 사용하는 걸까? 입증의 책임을 찬성 측이 지니까 그 입증하려고 하는 정책의 문제고, 입증의 책임이 이루어지죠. 입증의 책임을 지는 찬성 측의 주장으로 토론의 논제는 정해집니다. 아직 수업 시간 안 했나요? 좀 낯설어 하는 그 표정이네. 그러면 하고 나서 한번 더 짚어요. 공정이 할 때인지. 찬성 측의 입장으로 입증의 책임. 그래서 우리가 토론의 반대 신문식 토론회사의 절차를 꼭 외워야 되는데, 이 절차를 할 때 MRC를 먼저 잡는 입장은 뭐가 돼야 된다? 찬성 측의 MRC를 먼저 잡아야 돼. 입론을 먼저 펼치는 건 누구다? 찬성 측이야. 왜? 입증의 책임. 왜 난민의 인정률을 높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장하는, 이유하는 근거의 입증은 찬성 측이 먼저 MRC를 잡아야 돼. 그러면 그거에 MRC는 마이크.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박은 또 누가? 반대 측이 하기 때문에 반론은 또 누가? 반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반대 측이. 마이크 잡아줘야 돼. 네. 그래서 밑에 보니까 경제협력기구 OECD 한국 회원국의 난민 인정률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캐나다나 유럽으로 많이 가고 있네. 우리나라는 진짜 적기는 하다. 155페이지 갑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지를 바탕으로 친구들이랑 우리가 토론을 진행을 해볼 건데, 난민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찬성 측의 논증 첫 번째 필수 쟁점 문제의 심각성. 문제의 심각성에다가 밑줄. 야씨,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 OECD 국가에서 너무 부끄러운데 낮은 것에다가 밑줄. 심각하게 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수치스럽다. 두 번째,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세계의 노력에 우리는 지금 동참하지 못하는 것인데, 추세에 우리는 좀 동떨어져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난민 인정률을 비교한 신문기사 자료를 보여줍니다. 신문기사 자료에다가 밑줄. 두 번째, 이거 객관적 자료를 신문기사 딱 보여주면 우리나라 0.8%, 아이고 부끄러워, 뭐 이런 거 되는 거지. 타당성 획득은 객관적 자료로. 그리고 필수 쟁점
두 번째, 반대측에서는 또 반박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아이고, 뭐 그렇게 난민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힘겨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난민이 많이 찾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아니야. 난민들이 많이 생기는 나라에서 가까운 유럽 쪽으로 가지 뭐하러 지금 지구 반대편에 대한민국으로 오겠냐라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난민 인정률이 지금 이걸 시급한 이유가 아니라는 이유를 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로는 뭐예요? 많이 찾는 국가들이 어떤 국가인지 신문기사 자료, 객관적 자료로서 또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156페이지 가시죠. 수업 시간에 아마 본문 내용을 꼼꼼하게 해주실 겁니다. 쌤이 이걸 100% 확신하기에는 여러분이 아씨 외웠는데 안 나왔어요 라고 할까봐. 근데 뭐 향가라든지 막 고려가요라든지 시조 막 이런 거 눈썹 반대 막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몸을 사려주는 것도의 마음도 있지만 유비무환입니다. 보험입니다. 나오면 그냥 틀리는 거니까 반대실문식 토론의 절차 외우자. 빈칸 풀어놓고 그 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객관식 문제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절차는 외우자. 그래서 핵심 정리 위에 파란색 표부터 들어갈게. 우리 지금 반대신문식 토론 답안을 살펴볼 건데 설득적 말하기야. 상대방을 내 논리에 설득하는 거야. 오케이. 주제는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경제협력기구 OECD 국가에서 평균 수준 이하여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 평균 수준으로 높이자. 특징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건 토론 무슨 토론이라고? 반대신문식 토론에다가 위주라고 꺼주시고 정책 토론 담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을 것이다. 이유에다가 동그라미, 근거에다가 동그라미, 주장, 이유, 근거 이렇게 달릴 거야. 상대 측의 논증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해주자. 논리적 허점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 옆에다 반대신문이라고 얘기해야 돼. 얘는 고전식 토론이랑 똑같은데 딱 차이가 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찬성 측에서 입론을 펼치잖아. 그럼 반대 측에서 바로 논리적 허점을 지적해주는 교차 질문이라도 하는 반대신문이라고도 하는 질문이 들어가. 바로 내가 입론을 막 펼치고 나잖아.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에마시가 어디로 돌아가 버린다? 반대 측이 에마시 지고 너 그거 맞는 얘기니? 라는 거에서의 논리적 허점 지적이 바로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순서 진짜 잘 기억해야 돼. 요거 순서만 좀 꼼꼼하게 보고 오늘 다는 못하더라도 일요일날 그러면 토론 마무리하고 카메라 워커랑 풀비린내를 일요일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그래서 그거는 진짜 계속 땡기셔도 되니까 일요일 7시에 진짜 시험 범위가 끝이 나고 금요일날 총정리 시간 공지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주말에 일단 쌤이랑 좀 파이팅을 해보는 걸로. 반대신문 좀 수업이 끝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15분만 참으시면 됩니다. 찬성 측 1위 입론을 펼쳐야 돼. 찬성 측 1 입론에다 동그라미, 찬성 측 1 입론에 동그라미. 왜? 입증의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입론 밑에다 뭐라고 적자? 입증의 책임. 근데 그렇게 하자마자 반대 측에서 바로 공격 들어온다 그랬지. 반대 신문의 교차 질문 같이 논리적 허점을 지적을 하는 반대 신문에서의 허점 지적이 시작된다 그랬어. 그런데 그 허점에 대한 지적을 누가 하는지를 보면 반대 1이 아니라 반대 2가 해. 뭐 때문일까? 반대 2가 하는 이유. 논리적 허점의 지적이라면 발언권을 들고 있는 1번 발언자, 2번 발언자가 있다면 입론 1이 끝났으면 입론 1이랑 반론 1이랑 반대 1이랑 짝짝꿍 먹으면 되잖아. 근데 입론 1에 대해서 찬성 측의 1번 주자의 멘트에 대해 반대 2가 반대 신문을 날린다. 왜? 반대 1은 그 다음 입론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기 지금 주장 이유 근거에 외우고 있는 거야. 나의 주장을 이해하는 거. 객관적 타당적인 자료 근거 촥 띄어가지고 PPT에서 탁 이렇게 해야지. 지금 반대 1은 굉장히 긴장 상태예요. 반대 1은 지금 입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언에 여유가 있는 누가 나눠줘야 된다? 반대 2가 반대 신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만 이해하는 순간 이 모든 게 이제 착 맞아 떨어져요. 외울 것도 없고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풀실 수 있습니다. 입론이 반대 찬성 1에서 시작됩니다. 반대 측이 아닌 찬성 1에서 시작하면 반대 2가 반대 신문을 해주고 끝이 났어. 이 하나의 답안은 끝이 난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입론을 펼친다? 반대 1이 입론 펼쳐요.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반대 신문 안 했잖아. 준비하고 있었던 반대 측에서 입론을 펼칩니다. 주장 이유 근거. 그러면 그 다음에 반대 신문은 찬성이가 할 것 같아. 1번이 했으니까 찬성이야? 아니야. 찬성이는 아직 입론을 안 했어. 찬성이는 지금 입론 내용 외우고 있느라고 너무 머리가 복잡해. 긴장 상태야. 그러면 자기 발언이 다 끝나서 심리적 여유가 있는 누가 질문하면 된다는 거야? 찬성 1이 질문할 거야. 그렇게 하니까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니? 그렇게 외워라, 알았지?
찬성 1이 입론을 펼치면 반대 2가 반대 신문을 하고 반대 1이 입론을 펼치면 찬성 1이 반대 신문을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찬성 2가 입론을 하고 나면 반대 1이 또 발언이 다 끝났으니까 여유가 있지. 반대 신문하고 왜? 반대 2는 아까 반대 신문 했고 입론 준비하고 있거든. 반대 2가 입론을 하고 나면 발언이 끝나면 찬성 2가 반대 신문을 해. 여기까지 슬래시 쫙 끌 수 있겠나? 여기까지 슬래시로 슉 네 번에 왔다 갔다 한 사람씩 입론과 반대 신문을 주고받은 입증의 책임을 가지는 말하기. 입론을 펼치고 나면 두 번째 반론은 누구부터 반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반대 1부터 반론을 펼치고 그 다음에 찬성 1, 그 다음에 반대 2, 그 다음에 찬성 2로 반대 신문식 토론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차 외울 수 있겠어요?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외워놓으면 아싸 하고 맞출 수 있으니까 외우기만 해놓으면 쌤이 너무 이 예쁜 소녀의 멘트를 에마씨 들고 있는 예쁜 소녀의 멘트를 읽고 싶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역할이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토론 논제가 조금 더 살이 붙었네요. 이쪽입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에다가 이제 쭉 끄시고 이 논제는 그럼 뭐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 뭐뭐 해야 한다잖아. 뭐뭐 해야지. 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정책 논제. 사회자가 멘트랑 역할이랑 연결이 돼야 돼. 사회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멘트랑 연결을 시켜본다면 사회자는 지금 논제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난민 인정률 경제협력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해 라는 것으로 논제를 소개했어요. 이번 토론이 반대신문식 토론이라고 토론의 유형도 밝혀요. 반대신문식 토론에다가 밑줄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사항. 토론자께서는 토론 규칙과 예의를 지켜서 토론을 해주세요. 먼저 찬성 측의 제1 토론자 입론해주세요. 라고 마이크를 줍니다. 제1 토론자는 입증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입론을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얘네들이 룰루 얘기를 하는 거에서 이 멘트들에서 뭐 논제의 등장 배경을 제시했나느니 난민 인정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나느니 뭐 이런 것처럼 말하기 방식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쌤이 좀 문제 풀어보시면 감이 잡히기 때문에 쌤은 157페이지로 가고요. 찬성측 제1토론자의 입론 단계에서 필수 쟁점에 따른 논증을 정리를 해보자. 문제가 겁나 심각한 주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너무 난민 인정률 쪽팔리게 낮아. 이유는 뭐야? 야 난민이라는 이 사람의 존엄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그 대상을 세계는 다 노력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세계의 추세에 동떨어졌네. 동참하지 못하고 있네. 동참에다가 X 근거는 땡땡일보 신문 자료에서의 각국 난민 인정률 수치를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0.8%. 아유 부끄러워.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 높일 수 있다. 이유는 뭐다? 우리나라 잘 살고 있다. 경제 수준에다가 밑줄 1인당 국민소득 GDP가요 3만 달러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신문기사로 보여주죠. 신문기사에다가 동그라미 국내 총생산의 규모가 세계 10위권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보고서를 보여줍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다가 밑줄 그리고 난민 인정을 높이면 우리한테도 좋은 게 있다는 거야. 이게다가 동그라미 그 사람들이 다 노동력이 되어줍니다. 경제성장에다가 밑줄 그리고 내수가 돼요. 그 사람들 다 우리나라에서 돈 쓰고 생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흐름에 또 이바지가 될 것이다. 그거에 대한 객관적 근거의 자료는 뒷받침하는 타당성 있는 근거 뭐야? 고기 경제성장. 그리고 난민 이주 후에 평균 4년이 지나면서부터 서유럽 국가의 경제 발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 굉장히 신뢰할 만한 객관적 자료죠? 전문적인 자료 제시했죠? 토론의 발언에서 정리 들어갑니다. 입론은 논제에 관한 자기 측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유랑 근거를 제시하는 말합니다. 이유 근거 동그라미 입론에서 이유 주장 이유 근거가 돼야 돼. 세 가지 작은 거다. 주장 이유 근거. 물 새우? 물 샌다고? 그래. 선생님 제가 보겠습니다. 수업하셔도 됩니다.